1999년 마지막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예은 PD와 네? 저는 수리 PD와 제사장이 함께하는 뭐야 뭐 독실이는 뭐 알아서 하겠지요. 네, 우리 여기 한 명씩 이름 또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은 PD님 이제 이름이 나오네요. 우리 감독님도 계신데. 네, 감독님. 다음번에 계시고. 이제 또 나와주시고 뉴스룸 99년까지 왔습니다. 뉴스룸은 매년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주요한 뉴스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뭐 심도 있죠. 너무 심도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그 도카이촌. 아 도카이촌. 이상한 논문을 읽고 와가지고. 아 논문은 아니고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는 99년도. 네. 종말과 굉장히 관련된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정말요? 해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네. 끝과 관련된 거군요. 마지막이죠, 거의. BBC가 보도한 책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역사를 바꾼 허구의 인물 101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겠다. 이거를 벌써 이제 재밌어. BBC가 어. 보도를 하는데 역사를 바꾼 허구의 인물 101인. 맞춰볼까? 오늘 몇 명? 일단은 1위에 선정된 캐릭터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1위? 1위부터 얘기할 거예요. 1위가 이거예요? 맞습니다. 1위. 다스베이더 아니야? 오. 아 근데 역사를 바꿨으면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야 돼.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선정 이유도 있어요. KFC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100일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당황했다. 제가 그 100일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진 않았어요. 아, 예, 예. 하지만 왜냐면 돈키호테 돈키호테 있어요. 있죠. 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있을 거예요. 제가 본 것 같은데 미키마우스 뭐 있고 막 이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1위에 선정된 캐릭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예. 1위부터 얘기하면 김 빠지지 않나요? 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위부터 4위까지 얘기할 건데 그래 이게 또 엄청납니다. 좋아. 1위 1위. 자,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사회를 형성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켰으며 역사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감안을 해서 네. 캐릭터를 선정하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와. 1위가 뭘까? 당연히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말보로맨입니다. 필립 모리스사에서 나온 담배 말보로의 모델인 말보로맨. 말보로맨 1위 선정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이제 허구의 광고에 나오는 인물이야. 그렇죠. 책이라면서요, 근데. 역사를 바꾼 허구의 인물 101인이 책이고요. 아. 그 책에 나온 인물 1위가 바로 말보로맨입니다. 귀를 열어. 뭘 먹는 거야 도대체?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참고로. 네. 그러네. 예, 일단 말보로맨 1위 선정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남성적인 미국 카우보이를 형성한 말보로맨인 1950년대 처음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한몫했으며 그의 엄청난 영향력 탓에 흡연자 수백만 명이 암으로 죽었다. 그렇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어야 돼. 이 때문에 1위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구만. 1위는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썸네일 때문에. 근데 썸네일을 보고서 들어오신 분도 말보로맨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죠.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네. 2위부터 4위까지 맞추는구나.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빠른 순간에 2위를 봤어요. 아, 그래요? 봤어? 조용히 하고 계세요. 그럴 만한 사람이다. 아 진짜? 자, 일단 4위부터 갈게요. 2위 먼저 하자. 왜냐면 세상님이 봤으니까. 아니요, 4위부터 할게요. 사위 자, 왜요? 사위. 이거는 그 감독님이나 예은 PD님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위. 그만 먹어. 쪽쪽 소리 그만 내고 그만 먹어. 그럼 한 번만 더. 자,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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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네. 맞추면 상은 뭐죠? 상이요? 박수. 자, 일단 4위. 얼마 뒤면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본 게 산타클로스. 4위였다. 맞습니다. 산타클로스예요. 산타클로스 진짜 있는 사람 아니야? 있잖아. 맞아. 실화인데? 저 거기까지는 이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엘렌 레이저는 그 이유를 어떻게 밝히냐면 산타클로스는 매년 4, 4분기 경제를 지배한다. 면서 만약 그가 없다면 수많은 업체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다. 그냥 애들에게 뭐 꿈과 희망 이런 게 아닌 거야. 그 경제를 지탱하고. 그렇네. 맞아. 오케이. 언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하고 싶어. 나는 산타클로스 얘기를 듣자마자 의심했어.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처음 얘기를 들은 게 한 19살 아니야? 24살 때. 몇 살 때 의심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 네. 처음으로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는데 네. 이게 하룻밤 사이에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 많이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애가 이렇게 그래요? 미워. 정말.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걸 모르니까 물리학적으로 그걸 모르니까 오. 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선물을 그렇게 주로 온다는 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지 않다. 인구가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단의 이름이에요. 산타클로스는 한 명이 아니고. 아 당군왕검처럼 그래. 선물 주는 집단들. 천재인데. 생각은 못했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3위 3위. 힌트 드릴게요. 네. 엑스칼리버. 아서왕. 맞습니다. 아서왕이 왜? 아서왕인데 아서 이거 진짜 존재하는 인물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구체화했대요. 그러니까 아서왕이 실제로 있는 저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초점을 많이. 맞아, 원탁의 기사들이죠. 그거 네.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 신화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 자 2위 빅브라더예요. 빅브라더.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인데 사실 이건 이유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네. 소설 속에서 시민들의 뭐 일상과 사상을 좀 통제를 하잖아요. 그 눈이 그 커다란 눈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정보화 시대에도 충분히 통용이 된다라는 이제는 것 때문에 아마 2위에 선정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가가 영국 사람이네.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쟁쟁한 후보들을 이긴 엄청난 영향력의 말보름의 캠페인이 바로 1999년도에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골라봤고요. 이 그렇게 아쉬워하셨다고. 너무 아쉬웠어요. 어쨌든 이 캠페인이 종료된 이유는 더 이상 인물 그리고 동물 캐릭터들을 담배 광고 모델로 기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광고법이 개정이 되었기 네네. 때문이죠. 오늘은 역사를 바꾼 캐릭터 말보로맨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담배의 역사나 광고까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좋습니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울 것 같아. 담배 안 피잖아. 우리 세 명 다 안 펴요. 하지만 우리 이 방 안에 모두가 안 피는 건 아닐 수도 있지. 그렇죠. 누군가는 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 그렇죠? 그래? 네. 생각 못했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성감수성이 턱인지 감수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오? 왜요? 남자들만 담배 피는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쩌라고요? 너무 당연하게요. 우리만 후보를 올리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들어봅시다. 자. 말보르면. 네. 1954년도 미국의 담배 제조회사 필립 모리스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자 담배 브랜드 말보로를 홍보하는 광고 캠페인의 이름을 총칭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말보로맨의 외형이 있습니다. 말보로 패키지를 상징하는 빨간 셔츠와 흰색 카우보이 모자를 썼고요. 캐치프레이즈는 자유, 자연, 독립이었어요. 자유, 자연, 독립. 자유, 자연, 독립. 말보로 어느 나라 거예요? 원래는 미국 영국에서 시작이 그래. 됩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말보로의 첫 이름은 말보로우였는데요. 말보로우. 이는 필립 모리스 수사가 처음 세워진 거리인 영국 그레이트 말보로우 스트리트에서 나왔어요. ROW구나 그럼. GH가 뒤에 들어가던데 말보로우가 GH로 끝나더라고요. 아. 네. 이름이 말보로로 말보르. 일단은 이름이 말보로로 바뀐 거는 네. 1919년 필립 모리스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부터 말보로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말보로 특유의 필터, 담배 뒤에 필터가 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사실은 말보로를 좀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 필터 담배도 그때부터 생산을 하게 돼요. 이제 미국 진출하면서 그러던 중 1954년에 미국의 의사인 쿠퍼가 담배 연기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연이어 담배 판매율이 그거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급감하기 시작해요. 아, 급감했어. 예. 이 당시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 생존 전략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필터가 없는 담배가 진짜 해로운 담배다. 맞아.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진작에 마저는 무슨 의미로 한 거예요? 난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필터가 있는 게 발암 물질을 막아준다. 이런 그거는 얘기가 실제예요. 왜냐면 그 과학 결과가 증명을 하니까.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필터 담배가 많이 없던 때였어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필립 모리스는 그렇게 해서 경쟁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근데 그 당시 필터가 있는 담배는 여성용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알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순한 알겠죠? 느낌이 되니까. 어떻게 알았어? 순한 느낌이 들어요? 필터가 있으면 순해지죠. 어떻게 알았대? 안 펴봤다면서? 폈는구나. 몰래 너무 폈구나. 어이가 아버지 없어가지고 대신에. 폈다고 해도 괜찮아. 뭐 지금 내가 나이가 마흔인데. 그러네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교회도 펴요. 아, 교회에서 펴요? 핀 사람, 내가 핀다는 건 아니고. 막 저희가 잠깐만 담배 피고 이러진 않은데. 아, 형 오늘 목사님 잘 하시는구나. 미쳤나봐. 미치고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군대에 갔다 왔는데 안 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험이 아예 없어. 빨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장교들은 약간 억압적인 게 없으니까. 근데 병사들은 많이 피게 되지, 그치? 수련 안 폈지. 아, 근데 저는 같이 가가지고 필 때 얘기는 했는데 피진 않았어. 우리도 군대 좀 많이 바뀐 다음에. 네, 맞아. 늦게 그림 같이. 병영인가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아무튼 그 당시 필터 있는 담배가 여성용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필립 모리스가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강한 남성 모델을 광고에 내세울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랬구나. 했구나. 네, 이때 말보로의 광고를 담당했던 게 카피라이터였던 레오 보넷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1953년에 상영된 서부극인 쉐인에서 영감을 얻어서 카우보이를 말보로의 심볼로 만들었습니다. 이 카우보이 역할을 캐스팅하는데 좀 비하가 있더라고요. 카우보이 역할을 하는 남성 배우를 기용하려고 했는데 아, 광고 모델이 있는 게 아니구나. 허구 인물이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캐릭터가 허구의 인물이라는 거지 실제로 사람은 있는 거죠. 아, 사람은 있고. 그것도 이해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래서 사람이 아예 없고 그냥 만화 같은 캐릭터거나 그림자만 있는 실루엣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람이 있는 그럼 거예요. 1대 말보로맨, 2대 말보로맨 이런 게 있어요. 있겠네요. 약간 007처럼. 맞아요. 슈퍼맨이 있나 007처럼. 007. 슈퍼맨도 있나? 네. 007이 1대, 2대, 3대 맞아요. 이렇게 있듯이. 네. 그렇게 오케이. 있듯이. 모든 걸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카우보이 역할을 하는 남성 배우를 고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모자란 거예요. 말을 잘 못 모으는 거야. 그 두 번째는 너무 깨끗하게 생겼어. 목장에서 진짜 일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트가 실제 목장을 빌려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카우보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생긴 거야. 그래서 진짜네? 너가 한번 해볼래라서 했던 게 1대 말보로맨이 되는 로버트 노리스를 그때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실제 카우보이였어요. 궁금하다.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말보로맨 광고를 시작한 필립 모리스는 이 광고로 1972년 판매량에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어요.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포브스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서 판매된 담배의 43% 이상이 말보로 제품이라고 합니다. 1대 말보로맨이라고 말씀드렸던 로버트 노리스는 그 이후 14년간이나 말보로맨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26살 때부터 14년간이니까 40살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암이나 폐질환 등으로 사망을 많이 했대요. 다른 말보로맨들은. 끝까지 안 나오던데 약 1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몇 명이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 말보로맨이요? 몇 명이었는지 찾아도 안 나오는데 약 10명으로 추정이 일단 돼요. 근데 거기에서 6명 이상이 그 암이나 폐질환 등으로 사망을 했대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비흡연자로서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말보로맨이 했지만 말보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향년 90세를 일기로 2019년 얼마 안 됐죠? 작년이잖아요. 진짜? 아니죠. 재작년이죠. 재작년. 이제 2019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보로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허구의 인물로 시작은 했지만 실제 인물이고 사실 광고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보로 이 담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보로맨이 나오기 전과 후로해서 당시 담배 광고는 어땠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신가요? 어쨌든 너무 궁금해요. 일단 그러니까 말보로맨 자체가 담배 광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담배 시장은 남성 중심적이긴 한데 처음부터 그런 말보로가 남성 중심의 무언가를 했느냐 라는 것들도 한번 알아볼 수도 있고 다른 광고 회사들은 그렇다면 이 말보로맨의 성공에 힘입어서 전략을 바꿀 수도 있고 캐치프레이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 어떤 식으로 한번 이 당시는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담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어땠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제가 담배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다른 광고들도 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현대의 담배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편의점 계산대 같은 데 가보면은 담배 광고랑 같이 경고 그림 붙어있는 담배가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 그림 뭐 이런 거, 치아 그림 이런 거. 맞아요. 그것도 이제 바뀔 거예요. 2년마다 바뀐대요. 그림이 바뀐다는 이 경고 그림이 거죠?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안 되니까 이 경고 그림이 2년마다 바뀐다고 하는데 그게 지난 2020년 12월 23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 얘기. 예, 맞습니다. 도움이 됐대요? 궁금해 그게. 반반인 것 같아요. 도움이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판매율 급감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게 왜 근데 확실하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느냐면
케이스를 팔아요. 또 그 가리는 케이스. 맞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흡연자들한테 정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적어도 이거 되게 멋있는 거야는 아니고 일단 해로운 건 알고 펴라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데는 도움이 그렇네.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해로운 건 맞아. 하는 게 훨씬 전 낫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럼요. 도울 수 있다면. 나는 근데 네. 사회와 국가 안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게 나는 되게 아이러니하고 웃긴 것 같아. 아니 그렇게 그 못 파게 할 거면 팔질 말든가. 우리가 이따가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술은요? 술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난 궁금하긴 했어. 술은 이제 국가에서 뭔가 이걸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담배 무슨 말이야. 해악성이랑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사진을 그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여서까지 만약에 해야 못 되는가? 피게 할 거면 필요학? 안 피게 하면 되잖아. 판매를 안 하거나. 그치. 자, 과거의 담배 광고도 현재의 광고와 비슷한 흐름이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제가 이제 섹션을 좀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였는가. 왜냐하면 말보로맨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1950년대 중반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때부터. 필터 있는 게 필요하다. 필터 있는 게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라는 걸 그때부터 서서히 알게 된 거죠. 물론 그때 정착이 된 건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도 계속 담배 유해성을 이야기는 하지만 정착이 된 거는 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이긴 해요. 근데 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담배 회사들 입장은 뭐 정착이 안 됐다더라도 비상이 걸렸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담배 회사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각계의 인사들을 매수해서 담배가 건강에 좋다는 식의 광고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카멜 담배라고 있어요. 이 카멜 담배의 캐치프레이즈가 치과 의사가 권합니다. 부드러운 담배 카멜을 피십시오. 이게 실제로 그림이 치과 의사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런 카피가 적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담배 피지 말고 요거 펴라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지. 네. 두 번째 카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이제 꼬마 아이와 의사가 이제 그 만화로 등장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 저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라고 이제 꼬마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카멜을 피우거라 꼬마야. 진짜? 네,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평균 광고입니다. 연령 이건 한국이 아니고 200살이었나? 미국이지? 네, 그럼요. 이건 미국. 평균 연령은 300살인 시대를 인정하고 만든. 뭐 거의 아브라함이나. 아니 그쵸. 이거는 상식적으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럭키 스트라이크 광고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럭키 스트라이크? 일본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미국이에요. 미국. 네, 2679명의 내과 의사들이 럭키 스트라이크를 권장합니다. 그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막 쓴 거야? 뭐 온 우주가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쵸. 사람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광고 심의를 먼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 당시에는 생각이 이 심의 같은 것도 명확하지 않았던 그쵸. 것들도 예, 그랬을 것 많고 같아. 예. 그러니까 언더에서 이야기거리는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표면으로 하기에는 담배 회사의 힘도 좀 강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그렇지. 거죠. 담배 회사 힘이 강했지. 로비도 네. 많이 했고. 세 번째 켄트 담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유해성 논란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가 그러니까 켄트는 미국에선 더 많은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켄트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거고 네 번째 바이스로이라는 광고인데 38,381명의 치과 의사들이 말합니다. 바이스로이 담배를 피우세요. 바이스로이의 필터는 절대 당신의 이빨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1950년도에 불거진 담배 유해성 논란은 꽤 오랫동안 담배의 유해성을 폭로하려는 연구원과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이제 맞서는 주장하는 담배 회사의 대립으로 이어졌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던 1965년 어느 담배 회사의 내부 직원들이 회사의 비밀 문서를 복사를 해서 LA에 있는 한 금연운동가에게 우편으로 보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연운동가에게. 금연운동가에게 비밀 문서를 복사해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두 가지가 밝혀지거든요. 뭐냐면은 그동안 담배 회사가 비윤리적인 판매 전략을 이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담배 성분 중 하나인 니코틴이 마약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그 두 가지였어요. 니코틴이. 그것들이 이제 밝혀집니다. 1965년에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점차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광고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성 우월자 광고입니다. 이 광고야말로 들으면 이게 가능했다고?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1950년대 미국이잖아. 그렇죠.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70년대까지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이 광고의 경우는 담배 회사의 광고보다 사실은 타 분야 광고가 더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분야 광고를 더 많이 갖고 왔는데 예. 일단은 광고가 상업적으로 이게 소비에 당연히 맞춰져 있겠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당시에 미성숙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키플랫이라는 그 업체 기업의 그 담배 광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이 어떠냐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성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어요. 어. 뭐라고 하냐면 그녀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어 보세요. 그러면 그녀가 당신을 어디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어디라도 따라가가지고 이 새끼가 어디서 감히 나한테 아우지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섹스 심볼에 대한 뭐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 담배 피는 게 섹시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으니까.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만들어진 거겠지, 그것도. 그치. 어. 예. 더 충격적인 타브냐 광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켈로그 아시죠? 켈로그. 켈로그 시리얼 광고의 옛날 광고가 어땠냐면 카피가 이렇습니다. 마누라는 힘들게 일할수록 예뻐진다. 아 지금 담배랑 상관없이. 네, 이거는 시리얼 광고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게 일하고 이거 먹어서 예뻐져라 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마누라라고 써 있었어? 와이프 뭐 이렇게 써야겠지. 어. 아 죄송합니다. 그 마누라라는 말이 조금 약간 아니 그건 아닌데 예. 너무 제가 이제 한국화 하다 보니까 한국하다 보니까 예. 너무 왜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잠시만요. 보통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리 PD의 어떤 그 정서적인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 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어쨌든 언어적으로 충격을 더 주기 위해 저도 그렇죠. 이제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는데 자 두 번째 콜게이트의 미용 비누 광고는 어떻게 됐냐면 콜게이트 잘하지. 콜게이트. 예, 카피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그 여자 예뻐? 라고 묻지 그 여자 똑똑해? 라고 묻지 않는다. 이게 카피였어요. 그리고 반호이젠이라는 넥타이 광고는 어떠냐면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밥상을 갖다 바치는 광고인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만 아침에 이제 막 넥타이도 매주고 그런 것들을 상징,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엄청난 뭔가 이런 것들을 누릴 만한 뭔가가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이 광고 안에 담고 있는 거죠. 남자가 뭐 하반신 마비라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네. 아마 50년대, 60년대면은 미국에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노동 시장에 그럼요. 뛰어들었던 시기가 대충 언제지? 20년대 때부터입니다. 20년대부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더 역사가 기니까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왜냐면은 이제 광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비력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맞아요. 여성이 노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1920년대는 아닐 것 같고. 2차 대전 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지, 노동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60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그렇지. 나왔다고. 야. 근데 제가 20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담배 회사들이 여성으로 타겟을 옮기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20년대였어요. 1920년. 1920년. 그러니까 조금씩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담배나 이런 것들이 남성 시작이니까 다른 쪽으로 타겟을 그치. 옮긴 것도 있었겠죠. 그 얘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식이 전환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니 그 역할에 여성들이 그 당시 이제 막 시작하고 태동한다고 했을 때 그 성 역할에 아직까지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이후에 단순히 그냥 노동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성 역할에 이런 게 어딨어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조금 더 시간. 자리 원래 잡지 페미니즘 않은. 운동 자체도 조금 더 뒤에서 더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오케이.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 그 남성 우월적 광고들이 이렇게 팽배했었다는 거. 심했네. 예, 심했죠. 담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광고도 사실 남성 우월적인 어떤 이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다라는 걸로 한번 알 수 있고요. 오케이. 세 번째는 여성 타겟 광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부터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담배 광고의 특징을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타겟이 여성이었다는 점인데요. 사회적으로 여성의 입지가 과거보다 좀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비흡연자가 좀 더 많던 여성을 소비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담배 회사가 포착을 한 거예요. 네네. 럭키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우아한 상류층 여성 이미지를 내세워서 Do you inhale? 이라고 물어봅니다. 너 지옥에 있냐? You inhale. Hail? 이게 뭐냐면은 뭐 연기를 뭐 들이키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너 뭐 들이킬래? 라는 그러니까 이게 겁니다. 그 여성 타겟을 삼았던 건 이제 그 고위층들이 핀다. 그렇죠. 예, 그렇죠. 말보로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을 타겟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mild as May, 5월처럼 부드러운 이런 것들을 좀 캐치프레이즈로 썼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말보로 필터 있잖아요. 지금 필터 색이 약간 갈색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붉은색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립스틱 자국을 숨기기 위해서 흰색에 피면은 그것들이 그대로 묻어나니까 그것들이 좀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자 원래 말보로의 필터가 붉은색이었대요. 그래서 뭐 말보로 담배로 당신의 입술을 보호하세요. 막 이제 이런 카피도 있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대 광고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봤어요. 네. 현대에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걸 다 다루지 않았지만 말보로맨 광고가 나왔던 시기 그리고 그 당시에 담배 광고가 어땠는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말보로 시계 전후로 해가지고 담배 광고나 혹은 다른 광고들 성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로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던 시간이고요. 편견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당시 광고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는가 이렇게 네,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구나. 제가 그래서 이게 말보로가 아무래도 그 해외의 담배니까
좀 세계 담배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담배사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이 언제냐면 7에서 9세기에 마야인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그것보다 더 오래전은 아니고 일단 정도? 기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것도 벽화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피웠는지 모르죠. 진짜 호랑이가 담배 피웠는지 그건 모르죠. 사실은 더 오래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피웠겠지.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 호랑이가? 그죠. 호랑이가 어쨌든 7에서 9세기에 마야인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담배가 신대륙에서 온 거는 맞죠, 그죠? 아 그래. 콜럼버스 그것도 있었죠. 그러면 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긴 건 그렇게 길지 아니네. 않아요. 아니 그건 이제 유럽인이 알고 있는 역사고. 아, 그치.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는 그렇게 유럽의 되는 역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야 시대 때 담배는 당시 신에게의 제물로 쓰이기도 했고요. 전쟁의 수훈장에게 주어지기도 했고요. 여성이 임신하면 축하하는 자리에서 선물용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그 태우는 향긋함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태우는 거랑 다르게 담배는 뭐가 달라? 담배가 뭐가 다르냐면 네. 향보다는 그 이제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환각적인 것들이 신과 만나게 한다라고 생각을 흥분제 했다고 아니야? 해요.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신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커피, 카페인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을 많이 마시게 했었던 것처럼 그런 작용들에 대한 거였겠네요. 향긋함이 아니고. 그래서 고대 마야인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들 역시 흡연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레벨이 있나 봐요. 원숭이 신이 가장 흡연가고 제규어 신, 개구리 신 이렇게 그 등급을 또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오래전부터 인류에게는 풀이나 약초에 불을 붙여서 연기를 빨아들이는 흡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일단 담배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때는 대항해 시대인 1492년이에요.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을 때인데 아메리카 원주민이 신기한 잎을 여러 개 말아서 피우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야 유럽은 늦었구나.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 그렇구나. 원주민들은 그 잎을 토바코스라고 불렀고요. 이것이 오늘날 타바코의 기원이 됩니다. 콜럼버스는 귀국 후에 담배를 최음제로서 또는 만벽 통치자로서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좀 소개하면서 왕실에 그리고 귀족에게 또는 부유한 상류층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에 담배가 퍼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네. 오케이. 본격적인 담배 경작의 시초로 평가되는 것은 프랑스인인 장 니코가 약초로서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네. 장 니코? 장 니코. 담배의 주요 성분이 니코틴의 어원 또한 이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 그래서 니코죠. 이 밖에도 역사 속에서 담배가 등장하는 경우를 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흡연자들이 흑사병에 걸리면 흡연을 하지 않아 병에 걸린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대요.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흑사병 같은 그런 병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병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몰랐잖아요. 네.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담배 같은 걸 핀다라고 하는 거는 정화해 준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실험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시 유럽을 덮친 흑사병 때문에 무신론적인 것들이 대두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지.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로 중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무마하기 위해서 퍼뜨린 소문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2006년 국립 아카데미 회보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전혀 허용된 얘기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배에서 만들어진 패스트균 백신이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담배에서부터 그 백신 원료가 나왔구나. 네, 맞습니다. 아. 패스트균 백신이 기니피그를 상대로 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대요. 2006년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원소라는 게 뭐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혐연자로 알려져 있는데 혐연자. 세계 최초로 담배에 세금을 매기고 금연구역을 지정하기도 했답니다. 흡연이 남녀평등의 상징적인 행위로 좀 등장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과거 서양에서는 여성 흡연을 금기하는 문화가 좀 일반적이었는데 일부 여성 운동가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흡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848년 유럽 혁명 시기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는 시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돼요. 여성 흡연 금지? 아니, 여성뿐만 아니라 흡연 금지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1848년 3월에 베를린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때 공원에서의 흡연이 요구 조건 중 하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히틀러는 흡연 자체는 물론 여성 흡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 좀 입장을 취했대요. 세상 꼰대야. 그러니까 금욕적이고. 친위대 출신 지휘관은 흡연 자체가 금지되었고요.
흡연하는 병사는 담배 지급량이 부족해가지고 왜냐하면 전쟁터니까 또 담배를 많이 피우고 싶은데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이거랑 좀 상대적으로 연합군 진영의 처칠 수상과 루즈벨트 대통령은 북한 시가를 굉장히 즐겨 피웠답니다. 그렇네. 그래가지고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전투 식량에는 끼니마다 4개 비에 담배가 포함되었다고 해요. 거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럭키 스트라이크라든지 아니 말보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미군은 술을 엄격히 규제하는 대신에 담배와 커피를 병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담배를 전시 필수품으로 선포해서 담배 재배업자의 병역을 면제하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까지 세계 담배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한국 담배사를 또 놓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보로맨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네. 한국에는 언제 담배가 들어왔고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었는지 역사에서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담배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20세기 초에 대한제국을 방문한 독일인 중에 에손 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견문록 아세요? 서울견문록의 저자거든요. 이 에손 서드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대한제국 남자들이 얼마나 꼴초인가 하면 그들이 50여 년 동안 일생 피운 담배 연기만으로 베를린 국립보건소 인원 전체를 질식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끼경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기본적으로. 막 왜 훈장님 생각하면 곤방대 그 담배 피는 거 우리 맞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남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아, 이렇게 그랬대? 많이 피웠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에는 대체 언제부터 담배가 보급된 것일까? 조선부터 가야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인 1916년 일본을 통해 수입되었다고. 1616년. 1616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담배를 담박괴라고 불렀대요. 담밖에. 담박괴. 타바코의 뭐 그렇게. 타바코. 그렇죠. 타바코의 일본 발음인 거죠. 일본은 오랫동안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와 무역 활동을 그치. 활발하게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입된 거였어요. 담배가 굉장히 늦는 거구나.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겠구나. 이 사람들이 기원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네. 아니면은 자기들만의 알던 뭔가였을 수도 있고. 오케이. 약초는 지역적으로. 있었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네. 지역적으로 알던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담배를 일본과 비슷하게 뭐 담박위 또는 담파고라고 불렀다가 이제 차츰 담배로 굳어지긴 했는데 다른 호칭으로는 남쪽 또는 일본에서 들어온 풀이란 뜻으로 남초, 외초, 남령초 그리고 연기를 피운다 하여 연초라고도 그렇지, 불리기도. 연초. 연초는 지금도 쓰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담배니 연초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써?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선에 들어온 담배는 1621년 이후에 널리 퍼져서 인조실록에는 남녀노소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해 사람들이 서로 팔고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기록까지 되어 있어요. 네. 조선에 18년간 체류됐던 네덜란드의 상인이었던 핸드릭 하멜 아시죠? 하멜 표류기. 그 하멜도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좋아해 아이들도 4, 5세만 되면 담배를 피운다라고 적기도 했다고 진짜? 합니다. 네. 왜 아주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한 게 훈증이잖아요. 네. 훈증을 하고 나면 얘네들이 오래 간단 말이야. 음식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안쪽에 있는 기생충 없어지고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1900년대 초반까지만 맞아요. 해도 네. 애들한테 막 그래. 피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렇구만. 기생충 죽인다고. 기생충 그렇죠. 죽인다고. 오케이. 아무튼 그리고 이제 조정의 대신들도 임금 앞에서 담배를 피웠던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도 가능하겠는데. 목사님도 뭐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피는데 뭐. 근데 그러니까. 계속 그랬다가 광해군 때 일인데 대신들이 광해군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뿜어내니까 광해군도 근데 아까 제임스 1세처럼 좀 대표적인 혈명가거든요.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앞에서 다시 피우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물론 죽이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근데 진짜 담배 연기 뿜어내는 게 굉장히 건방지게도 뿜을 수 있고 곱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왕 앞에서 이렇게 통촉하시 없어서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촉촉할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광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조정의 후미진 곳에서 몰래 피웠다고도 합니다. 지금 막 그 회사원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았던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고. 이런 조정 풍습이 차츰 이제 여염가로 퍼져가지고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예절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럼 초기에는 안 그랬었군요. 처음에 안 그랬다. 그러니까 뭐 신하들도 다 임금 앞에서 했는데 맞담배 하고. 맞담배 했는데 어디가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냥 어른과 아이 앞에서 그냥 맞담배 피는데 그거 전혀 예의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엄마 아빠 아무래도 앞에서도 서양 하고. 쪽이 서양은 아닐까. 그러겠다. 예.
제가 갔던 동남아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 좀 놀랐어. 전혀 예의가 아니라서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애들이 막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펴도 그게 예의가 아니지 않다. 그렇구만. 이 광해군, 혐양가였던 광해군과 반대로 정조는 엄청난 끼경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의 시 문집인 홍제전서에는 조선을 흡연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정조의 말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담배처럼 유익한 것이 없다. 담배가 아니면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하고 꽉 막힌 심정을 뚫어주지 못한다. 담배를 백성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그 혜택을 함께 알고자 한다. 꼴초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좋으니까 어. 너희들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좋은 거죠. 왕이네. 좋은 왕이죠. 예. 그리고 이제 1867년으로 올라갑니다. 흥선대원군 시기예요. 이 흥선대원군이 내린 사치 금지령에는 담뱃대의 길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해요. 그리고 1894년 개화기 때 김홍집 내각 때 일인데요. 그때는 거리에서 장죽 사용을 금하는 법령까지 공표했다고 합니다. 길면 사치라는 거야. 맞아요. 왜?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양반이라는 걸 뜻하기도 했고 양반을 뜻하니까 더 비싼 거죠. 그 자체가. 근데 사실 근데 표면적인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한국 담배사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개꿀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고민을 했냐면 쳐볼까 말까. 네 맞아. 피워볼까 이게 아니라 아니 담배가 궁금해서 광고도 찾아보고 이것도 하고 한국의 담배사도 해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피는 담배를 왜 한번 빨아볼 생각이 저는 근데 기관지가 그럼 이걸 발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의상. 그러니까 난 좀 그래. 그죠. 아니 왜냐면 무슨 마약을 할 때 마약을 해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네. 않겠어. 빨아보고 오세요 지금. 빨아보고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고민을 했던 이유는 네. 저희 셋 다 담배를 안 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의견을 교류할 게 많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긴 아니 있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이유는 있어 우리. 준비한 이유는 1999년에 이 말보로 캠페인 자체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담배에 대한 유해성, 그러니까 더 이상 인물 그리고 동물을 모델로 내세울 수가 없다. 왜 내세울 수 없느냐? 그것만으로도 판매가 촉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담배는 아직까지 기호식품이기도 하고 담배세를 또 걷잖아요.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팔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보로가 이제 1999년도에 모델이 이제 끝난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비흡연자지만 흡연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한 담배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안 해보던 것들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긴 합니다. 네.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랑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담배 속에 굉장히 다량의 방사선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담배가 방사성 원소를 빨아들여가지고 단순히 바나나가 그렇듯이 바나나가 엄청나게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잖아요. 방사성 칼륨 같은 그래요? 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니코틴, 타르,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좋은 물질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사선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해요. 어찌 됐든 우리는 이게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라는 걸 비흡연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초구에서 얼마 전에 올해 11월 2일부터 양재동의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맞아. 아시나요? 그거 잘했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하나의 행정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일단 전국 최초이고 세계적으로도 좀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피디님은 이제 서초구 못 가시겠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안 되는 거지 또 흡연 부스들은 있겠죠. 아니 전체가 아마 검연구역일 거야. 내가 네, 그렇게 알고 제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인도를 벗어나 차도 끄트머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지금 이제 양재동 얘기예요. 자기 승용차 안에서 피우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오직 바닥에 지정된 30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0곳의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11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단순 계산으로 도로 1.8km를 걸을 때마다 한 개씩 설치된 수준이라고 해요. 1.8km. 너무 멀다라는 거죠. 일단 전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들이 이런 시도가 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같은 사례들이 흡연자들에게는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르는데 흡연자들이 이제 느끼는 압박감이 크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로 봐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과 흡연부스 현황을 살펴보면은 실외 금연구역은 19,201개소인데 반해서 실외 흡연부스는 59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서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흡연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두 형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네. 이거 되게 옛날부터 명확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안 피지만 피는 분들 옆에 있었을 때도 느꼈는데 네. 전체적으로 흡연자를 줄이는 쪽으로 개몽을 하겠다? 전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음. 네. 길거리에서 피는 거 사실 진짜 싫고 나 따라가는데 내 앞에서 가는 것도 싫고 이제 금지되잖아. 그래서 아니에요. 속칭 길방이라고 하죠. 길에서 네. 담배 피는 것들. 네. 그게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어. 아니에요.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횡단보도에서는 안 되는데 길은 될걸? 돼요. 횡단보도는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 난 잘못 알고 있었네.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또 싫어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싫다는 거잖아.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정부에서 팔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는 그거 굉장히 해줘야 되니까 내가 싫은 거랑 상관없는 거야.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존을 해줘야 돼서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거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필 수 있는 구역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무조건 뭐 이 건물 전체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할 거면 좀 흡연 부스를 더 많이 만들어도 된다. 대신에 바깥으로 이제 피해를 주지 않게. 그리고 그 흡연 부스도 보면 옛날 흡연 부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안에 타르 자국 막 이렇게 지저분하죠. 넘치고 지저분하고 진짜 거기 무슨 연기통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항 같은 데 보면 또 깔끔하게 만드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권장하는 거냐? 아니지,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그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또한 의지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쉬운 일도 아니고 그게 그럼요.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더 많이 흡연실을 확충을 해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렇다면 남에게 피해는 최소한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정말. 흡연자들에게서 세금을 사실 많이 걷잖아요. 그럼 그 흡연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거든요, 사실. 다 쓴다는 거는 물론 아니니까 그 안에 뭐 교육세도 있고 뭐 수리 교육세가 있으니까 이거저거 있겠지만 그 일부는 돌려주는 거가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피울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없으니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더 일어난다는 그럴 생각이 수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죠. 관심이 없지, 솔직히. 사실 이제 담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다라고 할 수도 있나 또 싶기도 해. 왜냐면은 이게 담배 연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받는 이들이 있죠. 간접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도 뭐 증명되는지 잘 모르겠어. 증명됐죠. 됐어요. 감미약 흡연도 증명됐어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내가 해가지고 타인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맞죠. 나는 개인의 자유라고 한다면 타인에게 전혀 피해가 되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인정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만약에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얘기하기 전에 제재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담배세를 걷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담배세를 통해 가지고 세금이 걷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담배도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담배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롯이 쓰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아니, 하고. 그렇죠. 오롯이 쓰는 건 이상하긴 그치. 하죠. 근데 이제 죄인 만드는 건 좀 덜 안 쓰면 어떻겠냐. 그건 이상한 것 같아. 그걸 이제 죄인으로 몰아가잖아.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렇죠.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면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모순적이죠.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독실님 말처럼 흡연 부스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국가에서 정말로 이게 문제시라고 생각한다면 안 파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고 점점 뭐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한 번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흡연 부스를 줄인다거나 불편을 좀 준다거나 아니면 담배 가격을 높인다거나 어떻게 보면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의 방향이 이제 담배를 이제 폐기한 쪽으로 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다라는 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고당 음식이 안 좋은 걸 알지만 여전히 뭐 콜라를 팔고 음료수들을 파는 맞아, 것처럼 비슷한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권장하는 게 아니라면 뭐 안 좋은 것 뻔히 알지만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운동 지지도 않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에게 운동 안 하는 게 안 좋은 거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법적으로 강제로 나를 뭐 걷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오케이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아파트 전체가 금연 아파트인 경우도 있더라고. 요즘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단지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
그 수고로움 때문에 끊어라라고 그냥 너무 쉽게 비흡연자들이 말하기에는 그 사람 흡연자들의 어떤 고통이 크다.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집에서 피는 것도 요즘은 안 돼요. 왜냐면 벽지가 실제로 니코틴 맞아요. 찌들어요. 네. 아 그래요? 벽지도 문제가 되니까 간접 흡연이 아니라 나 혼자 산다 하더라도 베란다에서 피면 당연히 안 되죠. 위에서 바로 담배 맞아요. 냄새 나고 저 담배 냄새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어떤 시스템을 갖추면 그 완전한 금연 구역 아파트라도 전혀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는 필터 처리가 잘 돼 있는 어떤 흡연 부스들을 만드는 게 좀 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사실 이제 이 우리끼리 토론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흡연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리고 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흡연자분들이 그러면 뭐 비흡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 싫어 나는 너희들 피해줄 거야 이런 마음은 없어요. 보통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 근데 없는 거야. 너무 그리고 좀 억울한 마음도 좀 드는 것도 그렇긴 있을 하겠지. 거고. 그럼 처음부터 팔질 말든가. 그 얘기도 실제로 많이 하죠. 그렇지. 어제 알겠습니다. 담배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흥미롭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담배 역사, 생각지도 못했던 담배 역사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준비를 하게 나는 무슨 기원전부터 피우고 그랬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나 원시인부터 피웠을 줄 알았어. 진짜. 아주 오래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알게 가지고 됐고. 이렇게 뗀석기 같은 거. 그렇지. 어쨌든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예. 나머지 우리가 토론을 못했던 거는 우리 팟빵에서 마저 토론을 하도록 하고 네. 1999년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뉴 밀레니엄과 함께 잠깐만요. 이거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2000년으로 넘어갔을 때 주제를 2000년 이후로 할지 아니면 어떤 해당 어떤 뭐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할지는 사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얘가 최상 유니버스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최사장 유니버스에서 1999년에 이제 그 멸망했다. 멸망했다. 뉴스는 멸망. 해가지고. 네.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예, 고민해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어쨌든 다음 시간에 2000년 뉴 밀레니엄으로 뽑든지 아니면 뭐 기원전으로 뵙든지 다시 또 2000년으로 보면 되게 기분이 이상할 것 같긴 하다. 그래요? 그죠? 재밌는 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